자, 2021년 7월 16일 금요일 붕어형의 썰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날씨가 덥네요. 진짜 덥습니다. 한 주 다들 수고하셨고, 자, 지금부터 썰방 가볼 테니까 여러분들하고 또 진지한 얘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선입니다. 닉네임 아팡님께서 고민 사연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아팡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붕어형님, 대구 성서에 사는 시청자입니다. 28살에 타일 시공해도 괜찮은 직종인가요? 28살에 하기에 늦은 나이 아닌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없다고 하던데 타일하면 소나타 정도는 유지할 수 있을까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일 기술을 뭐 배워보고 싶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아팡님 지금 생산직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산직? 그 생산직 직군에서 일을 근무를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성서라고 하니까 성서 산업단지 안에서 아마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아닌가요?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는데. 근데 타일 시공을 본인이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연결해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타일 시공을 배우겠다고 하면 내 밑에서 배워볼래라고 이렇게 좀 제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찾아보니까 타일 시공이 배워보면 괜찮고 뭐 나중에 좀 돈이 될 것 같아서 한번 배워볼까? 이런 생각이신지. 부모님 추천을 한번 해보려고요. 그러니까 뭐 해보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아, 해보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이게 가르쳐줄 사람이 있냐는 거죠. 이 기술을 전수하고 님한테 알려줄 사람이 있냐 없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타일이 좀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뭐 타일 기술이 힘들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가장 큰 거는 이 타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연을 닿아서 어떻게 기술을 배워보는 거, 이거 자체가 정말 어려워요. 타일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타일이 일단은 수요가 많고 아무래도 건물 지으면 타일 공사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노가다 단순 시초보다는 기술로 인정이 되고 기술을 제대로 배워놓으면 수익이 괜찮고 하면서 노가다에서 가장 핫한 분야가 타일 시공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미장도 있고 벽돌 나는 것도 있고 다 있는데 아마 타일 시공이 음, 가장 관심이 많고 가장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게 막상 배우고 싶다고 해서 이것도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누가 연결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누가 이 타일 기술을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 밑에서 같이 일하면서 배우고 기술 전수받고 하면서 성장해야 이제 내 기술을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잘 알아보고 가야 됩니다. 사실 타일 기술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네. 타일 기술 배우는 것 자체는 어, 굉장히 좋습니다. 어설픈 일자리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나아요. 예. 그만큼 타일 기술이 시공이 각광받습니다. 어, 제가 알기로 노가다 기술자분들은 돈 꽤나 많이 버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배우는 것 자체는 찬성입니다. 어설픈 데서 뭐 기술 없이 그냥 뭐 몸으로 때우는 거 일하는 것보다 제대로 된 기술을 배워서 내 걸로 만드는 것 자체는 정말 훌륭해요. 아팡이. 그건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28살이면 기술 배우기 상당히 괜찮은 나이예요. 나이이고 늦은 나이. 절대 아닙니다. 뭐 30살 넘어서 배우는 사람도 많고 뭐 40살 다 돼서 배우는 사람도 있어요. 28살이면 그래도 내가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좀 빠른 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더 일찍 배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님도 나중에 뭐 타일 배우러 간다가 노가다 쪽 가보면 내보다 어린 사람보다 나이 든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뭐 다른 일 하다가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이 타일 쪽이 돈이 더 된다는 사실을 알고 다른 일 하던 거 접고 들어온 사람들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이에 배우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좋은 사수를 만나는 거예요. 사실 아팡님한테도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그 친구분하고 같이 한다고 하는데 그 친구분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친구분이 따르는 뭐 기술자분이 정말 기술을 가르쳐 주는지 아니면 그냥 조공만 하는 건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막상 타일 배우러 갔다가 그냥 몸만 고생하고 그냥 노가다 뛰는 거나 별반 다른 게 없어가지고 중간에 접고 나온 사람도 꽤나 많거든요. 이 노가다 쪽이 기술 배우러 왔다가 접는 사람도 꽤나 많아요. 왜 그럴까요? 노가다 힘든 거 알고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좀 참으면 당연히 참아야지. 음? 왜 젊은 사람들이 큰맘 먹고 왔다가 왜 돌아서는 걸까? 저 사람도 끈기가 없는 게 아닌가? 어? 저럴 거면 노가다 왜 배워? 타이기스 왜 배우러 왔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또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어떤 말씀을 또 하냐면 몇 달 동안 정말 시킨 대로 다 했는데 아무것도 안 가르쳐 준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힘든 것만 따라다니면서 막상 타일은 구경도 안 해봤다는 거예요. 무거운 거 들고 뭐 그냥 뭐 몸으로 떼어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한 6개월 하는데 뭐 조금이라도 뭐 가르치는 거 있어야 희망을 안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6개월 넘는데도 뭐 그냥 일반 노가다 분보다 더 힘든 일을 하는데 막상 그렇게 일을 시키면서 가르쳐 주는 게 없어요. 힘든 현장 데리고 와가지고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뭐냐면 타의 기술을 비워주겠다는 이제 요량으로 부려먹는 거죠. 힘든 현장 가가지고 부려먹는 거. 자기는 타일 작업하는데 이제 그 밑에 조수로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타일 기술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힘든 거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몇 달 동안 고생하다가 이 사람 그냥 나를 이용하려고 했네. 처음부터 날 처음부터 가르쳐 줄 생각이 없었네. 더럽고 치사해서 안 한다. 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특히 타일 쪽이 많아요. 타일 쪽이. 예전에 제 방송이 고민사연 줬던 분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아팡이. 제가 웬만한 사연 다 하다 보니까 이 케이스가 하나씩 다 있네. 예전에 그런 분이 있었거든요. 고민사연 보내줬던 분 중에. 최근 건 아닙니다. 한 1년 넘었는데 그분이 아마 나이들이 비슷했을 거예요. 우리 아팡님하고. 타일 기술 배운다고 갔는데 타일은 뭐 만져보지도 못했대요. 만져보지도. 그리고 좀 안 좋은 현장만 골라갔대요. 그러니까 무슨 뭐 출퇴근 가능한 현장이 아니라 한 번 가면 뭐 일주일 동안 이렇게 먹고 자고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숙식 같은 거. 그리고 힘든 현장. 편한 현장이 아니라 힘든 현장. 가가지고 뭐 성명까지 이런 거 다 마시면서 하는데 돈도 그렇게 많이 안 되고 자꾸 그런 식으로 시키는데 내가 버텨야 되냐 아니면 나가야 되냐
이런 식으로 저한테 고민사연 줬거든요. 제가 기억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노가다 쪽에 기술 배우는 게 평이 안 좋은 게 이 사수분들이 쉽게 안 알려줘요. 절대 쉽게 안 알려줍니다. 예. 제가 그 유튜버 중에 여러분 직업의 모든 거님 아시죠? 그분이 이제 인터뷰하신 분 중에 노가다 쪽에서 그분도 아마 타일인가 뭔가 그랬을 거야. 그거 하면서 억대 연봉을 본다고 하는데 그분이 이제 얘기하시는 게 어, 자기는 이런 기술을 가르쳐주고 싶은데 이걸로 잘 배워놓으면 일당 20만 원부터 시작하는데 막상 배우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댓글 보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 사람 하는 말 다 구라다. 어, 정말 저렇게 돈 좀 일하지 왜 안 하겠냐. 어? 분명히 가르쳐 준답시고 이것저것 막 부려먹고 갑질하고 무시하고 욕하고 뻔하다. 어? 나도 저런 사람한테 당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HJ님, 잘 오셨네. 어서오세요. 제가 1년 6개월 해봤는데 가져가니 못 배웠는데 생각하세요. 열정페이 있고 시간만 날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하라고 하기보다 일단 알아보는 게 중요해요. 이게 기술이라는 게 특히 기술 배운 사람들이 쉽게 안 알려져요. 예. 그리고 그 HJ84님도 한번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돈은 잘 보이죠. 정말 잘 보이죠. 솔직히 타일 기술만 배우면 먹고 사는 건 지장이 없어요. 웬만한 공무원분들 부럽지 않습니다. 타일 잘 배워서 기능공 되면 벤치 끌 수도 있어요. 아팡님, 소나타가 됐어요? 소나타는 그냥 끌어. 최소 보면 스팅거나 제네시스 끌고 다닙니다. 노가다 현장 같은 데 가보면 차가 작업자들 분들 보면 차가 흐름할 것 같잖아요. 일할 때는 굉장히 먼지 쌓이고 선명가를 마시고 일하는데 퇴근할 때는 제네시스 어? GV80이나 G70 이런 거 모르고 댕겨요. 여러분 건축 현장 갔을 때 가면 많이 볼까 1톤 차 트럭 낡은 차 있고 그 옆에 보면 고급차가 있어. 근데 그 차를 누가 타냐? 기술자들이 타요. 기술자들이. 그분들 한 달에 한 달 내리 일 안 해도 한 25일만 일해도 얼마예요? 돈이 얼마? 거의 한 700, 한 5, 60, 거의 800만 원 더 내잖아. 800만 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잘 배워놓으면 기술이 되고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고 좀 여유 부리면 살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이거를 잘 안 가르쳐 준다는 거죠. HJD84님도 1년 6개월이면 꽤나 오래 버티셨네. 맞죠? 꽤나 오래 버티셨는데 아마 내가 봤을 때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보진 않았지만 저분이 일했을 때 분명히 그랬을 거야. 1년 6개월 동안 타일을 만져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전혀 엉뚱한 일 시키고 그리고 일반 노가다 그 인력 시장보다 더 빡센 일을 시킬 거예요. 예. 인력 사무소보다 더 힘든 일. 그러니까 일반 사람 같으면 안 할 일을 타일 배워준다는 면목으로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HJ님도 일하면서 정말 이거 못하겠다. 이거 뭐야? 이거 타일 만지도 못하고 알려주지도 않고 중간에 가보니까 분명히 이런 생각 했겠죠. 이런 생각 한단 말이야. 근데 한편은 또 이런 생각 했을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기술자가 하루아침에 가르쳐 주냐. 저분들도 나름 저거 가지고 먹고 사는 건데 그래도 내가 큰 맘 먹고 여기 왔는데 큰 맘 먹고 여기 왔는데 그냥 갈 수는 없다. 붙여보긴 했는데 그 중요기사는 안 알려준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기본기만 터득하고 그 이상은 안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는 무조건 배워보라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우리 아팡님께 그냥 좋으니까 무조건 배워. 이 말씀 못 드리겠어.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 피 빨아먹는 기술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참 노가다 일은 아시겠지만 사람을 정말 잘 만나야 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자, 그 친구분 얘기도 그 친구분도 어떠냐 하면 그 친구분도 사람 잘 만난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타일이라는 게 뭐 자격증이나 뭐 어떤 그런 국가 기술로 인정받는 게 아니거든요. 순수한 능력으로 인정받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능력을 배우려면 혼자서 독학으로 하는 데는 완전한 한계가 있고요. 완전한 한계가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이제 어떤 그런 정점을 찍은 사람, 그러니까 이게 보면 아마 아실 거예요. 기술자도 정말 찐 기술자가 있고 가라 기술자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기술 분야도 웃긴 게 뭐냐면 진짜 찐 기술자를 만나야 돼. 찐 기술자. 찐 기술자 만나면 한 1, 2년 좀 썩어도 괜찮아요. 음. 그분한테 무조건 뭐 손과 발이 되어드리고 뭐 술자리 매번 따라가고 뭐 허드레니 하면서 그 정도는 괜찮아요. 찐 기술자 만나면 1, 2년 정도는 투자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1년 정도는 못해도. 근데 가라 기술자. 예. 애초에 가르칠 생각이 없다거나 어? 자기도 어설프게 배워가지고 막상 기술자라 말하기 힘든 사람들. 그리고 이게 뭐냐 하면 보통 기술자들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현장 소장이에요. 보통 기술자들이 있잖아요. 그 보통 소장을 같이 달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술자들이 일감 따오려고 혼자서 일감 못 따오잖아. 그래서 뭐 인력 시장이나 주변에 뭐 네이버 밴드 같은 데 해가지고 사람 모집해서 팀 단위 구성해가지고 본인이 이제 리더를 해가지고 따라다니잖아. 맞죠? 그분들이 단독으로 움직이 아니라 혼자서 하면 이게 물감 못 따오잖아요. 타일도 혼자서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여섯 일곱 뭐 필요하니까 네이버 밴드나 이제 아는 사람 해가지고 야 주변에 좀 놀고 있는 사람 있으면 하나 데리고 온나 기술 가르쳐준다는 얘기하고 그러면 올 거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사람 모집해서 사람 다 모인다 하면 이제 그분이 일감 따가지고 보통 원래 기술자분들이 프리랜서거든요. 어디 소속돼 있는 게 아니라 그 소속돼 있는 게 아니라 프리랜서입니다. 그게 그분들이 이제 일을 따오면 이제 밴드 같은 데 올려가지고 사람 모집해서 아니면 주변 사람들 이렇게 해서 TO 같은 거 정해서 사람 모집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 취준해서 이제 일시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분들이 아마 그 그분들이 아마 이제 돈을 이제 뭐 일 같은 거 받으면 일당으로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분들 일당으로 받는 경우도 있죠. 아니면 공사하면 공사비 통으로 받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예. 프리로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공사 끝나면 공사하면서 그 통으로 한 몇백만 원씩 받을 거예요. 예. 그럼 통 받으면 그 돈을 다 이제 정직하게 주느냐, 아니면 중간에 삥땅을 치냐, 그것도 중요하죠. 예, 그것도. 보통 소장으로 가가지고 팀단이 꾸리면 일 다 끝나면 돈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 다 끝나면 내가 계산해 줄게 해가지고 줄 거잖아요. 거기서 얼마를 삥땅 칠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초짜들은. 맞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워낙에 기술이 정보라 가지고 어 워낙에 타일 쪽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거기 노가다 기술 배우기 딱 하면 다 타일이야, 타일. 노가다 쪽에서 여러분 맞잖아요. 노가다 쪽 기술 배운다 하면 열은 다 타일이에요. 왜냐 유튜브만 보더라도 타일 얼마 받는지 다 나오잖아. 웬만한 젊은 사람 유튜브 안 봤겠어? 유튜브 그 타일 그거 안 봤겠어요? 다 봤어, 다. 유튜브 연관 검색어하면 여러분 노가다 치면 바로 타일 시공 나온다니까요. 거기서 그 노가다 기술 배우겠다고 하는 사람들 전부 다예요, 그냥. 열이 아니고 전부 다야. 그냥 타일이야, 타일. 용접만 하는 물 같지. 용접 위험하기도 하고 환경이 안 좋으니까. 왜냐하면 타일이 다른 기술보다는 덜 위험하고 노동 강도가 좀 약해요. 물론 그것도 기술이긴 하지만 타일은 그래도 이제 약간 무릎 이제 엎드려서 작업하잖아요. 용접은 서서 작업하고 더운 날에 장갑 3개 끼고 용접복 쥐고 그래서 타일은 그래도 마스크 끼고 엎드려 작업하지 않습니까?
제가 있잖아요. 그 사연자분 배우지 말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가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곰곰이. 젊은 나이 때 한번 배웠다 가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걸 내가 했다가 안 됐다 하더라도 다른 길로 갈 수 있으니까. 뭐 지금 하는 일이 너무 힘들고 형편없다 하면 당장 가도 됩니다. 근데 너무 너무 좋은 것만 생각하고 너무 있잖아요. 너무 애들의 동산 이것만 생각하면 나중에 피 볼 수 있다는 거지. 처음부터 배우려고 하면 절대 안 가기 싫을 테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뭐 친구 따라 간다고 하는 난 솔직히 개인적으로 친구 따라 뭐 일하는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예. 친구 따라 뭐 일 배운다 일 가는 걸 정말 싫어해요. 왜냐 친구 따라 가가지고 잘 된 케이스 나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친구끼리 일상하는 건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저는 일을 이해하는 거 있잖아요. 친구끼리 같이 하는 게 애시당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은 게임이 아니잖아 여러분. 먹고 사는 게 달려있는 거잖아. 생각해보세요. 저 친구 믿고 이제 타일 배우러 갔는데 안 가르쳐줘요. 그 누구 원망할 것 같아? 친구 원망할 거야. 야,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야 가르쳐 준다며. 야 네 말만 믿고 전에 직장 그만두고 여기 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야 그게 내 맘대로 되냐? 일단 기다려봐. 어? 기다려보라니까. 어떻게 참을성이 없냐 너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고 꼼꼼히 따져보고 아까 저 우리 어 타일 경험자분들 말 듣고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타일 쪽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도전합니다. 생각보다. 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도전해. 그러니까 타일, 그러니까 그 뭐야. 노가다 기술 배운다 하면 대부분 타일이에요. 예. 그리고 기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감각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일머리나 감각이라는 게 있어야 돼. 타일은 특히 일 감각과 머리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우리가 더하기 배수에만 그 IQ 머리가 아니라 일을 배우는 습득력과 타일을 붙이면서 공간 활용하는 그 기본 감각이 있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도 많거든. 그게 안 되는 사람, 책상에 오래 붙어 있는 사람들 그거 안 되거든요. 오래 책상에 오래 붙어 있는 사람들이 이쪽 일이랑 분리해요. 타일이라는 게 뭐 매뉴얼대로 짜여진 일이 아니잖아, 맞죠? 건물 위치나 이제 그 규격이나 상황에 맞게 하는 거잖아요. 어. 겉보기 쉬워 보여 절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손을 많이 타는 직업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시당초 나는 손으로 뭔가 하는 능력이 별로 없다. 감각이 없다. 그러면 백날 옆에 붙어 있어도 그게 뭔지 모를 거예요. 어떻게 해야 잘하는지 모른다는 거죠. 예. 기본적으로 손기술이 없다가 섬세하지 않는 사람은 백날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튼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잘 알아보고 꼼꼼히 따져보고 타일 종류나 시공 같은 것도 알아보고 해서 내가 정말 할 만한지 안 할 만한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난 다음에 뭐 해도 아쉬울 거 없다고 생각이 들면 해보고 아니다. 아 뭔가 겁난다. 뭔가 확실하게 뭔가 좀 그 감이 안 잡힌다. 내가 하면 안 될 것 같다 생각되면 뭐 하지 말든지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겁니다. 사연자분. 그리고 타일 배우면 타일 제대로 배우잖아요. 저 소나타는 그냥 우습죠, 여러분. 네. 타일을 기술로 해가지고 기능공이 되잖아요. 그러면 뭐 소나타가 대수야?
제네시스부터 출발한다니까요. 님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냥 내가 봤을 때는 님이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타이다 하면 그냥 중형차 정도 끓일 수 있지 않을까? 중형차는 그냥 끓이지. 기술만 배우면. 근데 거의 단계까지 가는 게 쉽냐고. 안 그렇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도전했다가 고배를 마시고 뒤돌아서는 이 분야가 타일 분야라는 거 잊지 마시고, 아무튼 본인한테 잘 맞도록 선택하셔가지고 시간 까먹고 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이 사연 할 때 이제 많은 정보를 주신 우리 팔사님하고 코코아님 그리고 통말러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